이번 시간에는 제어 블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래치 3.0에서는 총 11개의 제어 블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어 블록 팔레트는 프로그램의 제어와 관련된 블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정한 시간 동안 스프라이트가 기다리게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코드 블록을 반복적으로 실행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조건이 참인 경우에만 주어진 코드 블록을 실행한다든지, 또는 현재 실행 중인 모든 스크립트를 멈추는 기능 등과 같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어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기본적으로 3가지 제어 구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차 구조이고, 두 번째는 선택 구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반복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들을 제어 블록을 이용하여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순차 구조는 코드 블록이 첫 번째 블록부터 마지막 블록까지 순차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이런 순차 구조를 구성하는 블록들을 스택 블록이라고 하는데요. 순차 구조를 구성하는 기본 블록으로 스크래치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블록이 스택 블록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검은색 모양의 블록과 같은 모양을 띠는 블록들이 다 스택 블록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블록 3개를 연속적으로 이어 붙여 놓은 것들이 간단한 순차 구조의 예입니다. 첫 번째 예제를 보면 10만큼 스프라이트를 움직이고 1초 기다렸다가 10만큼 움직이는 것을 순차적으로 실행을 하고요. 두 번째 블록에서는 스프라이트의 X좌표를 마이너스 100, Y좌표를 0으로 이동한 다음에 스프라이트가 90도 방향을 보게 하고 회전 방식을 회전하기 방식으로 정하는 블록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예입니다. 제어 블록에서 이제 몇 초 기다리기 블록을 제공하는데요. 이 블록은 설정한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스프라이트가 기다리게 한 다음에 다음 블록을 실행하는 블록입니다. 다음으로 선택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구조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주어진 코드를 실행하는 블록입니다. 크게 2가지 종류의 선택 블록이 있습니다. 먼저 만약이라면 이라는 블록이 있고요. 두 번째로 만약이라면 어떤 거를 실행하고, 그것이 아니면 또 다른 블록을 실행하는 형태의 블록 2가지가 크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만약이라면의 이제 조건식이라고 불리는 불리한 블록을 사용해서 어떤 조건이 만족됐을 때 만약이라면 바로 아래에 있는 곳에 이제 블록을 실행하게 되고요. 그다음 만약에 이제 아니면, 만약 조건이 이제 거짓인 경우에는 아니면 아래에 있는 코드 블록이 실행되게끔 하는 블록들입니다. 그래서 선택 구조에서는 조건식으로 육각형 모양의 불리언 블록을 이용하는데요. 불리언 블록은 주로 이제 감지 또는 연산 블록 팔레트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건식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선택 블록과 같이 조건을 검사하는 블록과 함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이라면 블록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f 블록이라고도 이제 불리는데요. 만약이라면 블록은 조건이 참인 경우에 내부에 포함된 블록들이 실행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코드가 만약에 강아지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 영역에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녹색 깃발을 클릭한다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이제 무한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아지가 마우스 포인터 위치로 계속적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고요. 만약 강아지가 고양이에 닿게 되면 그때 이제 강아지가 2초 동안 잡았다라고 말하게 되는 코드입니다. 강아지가 이제 고양이에 닿지 않으면은 이제 잡았다라고 이제 말하지 않겠죠. 다음으로 만약이라면 아니면 블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록은 if then else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주어진 조건식이 참이면 위쪽 내부에 포함된 블록들이 실행이 되고요. 조건이 거짓이면 아래쪽 내부에 포함된 블록들이 실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감지 블록 팔레트에서,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감지 블록 팔레트에서 제공하는 묻고 기다리기 블록을 이용해서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은 예제를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묻고 기다리기 블록은 무대의 질문을 표기하고 사용자로부터 답변을 기다리는 블록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화면에 보이시는 블록을 실행하면 스프라이트가 이제 2+2라고 묻게 됩니다. 그리고 무대의 아래쪽에 여러분이 답변을 입력할 수 있는 곳이 생기는데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답변을 입력하게 되면 대답이라고 하는 이제 블록에 이 답변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블록을 실행하고 여러분이 문자열로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4라고 입력하게 되면 고양이가 이제 조건식이 참이 되니까 대답이 이제 4라고 입력하면 굿잡이라고 2초 동안 말하게 되고요. 여러분이 4가 아닌 다른 값을 입력하게 되면
이제 조건이 거짓이 되기 때문에 아니면 다음에 있는 think about again이라는 2초 동안 말하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반복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 구조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블록이 제공됩니다. 첫 번째로 무한반복하기 블록입니다. 무한반복하기 블록은 내부에 포함된 블록들을 무한히 반복해서 실행하는 블록입니다. 두 번째는 몇 번 반복하기 블록으로 여러분이 이제 지정한 횟수만큼 반복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번 반복하기, 그리고 10만큼 움직이기, 0.5초 기다리기, 벽에 닿으면 튕기기, 이 블록을 실행하게 되면 이 블록 안에 있는 3개의 블록을 10번만 지정한 횟수만큼만 반복하는 거죠. 다음으로 선택 구조와 반복 구조를 합쳐 놓은 블록이 있습니다. 뭐뭐까지 반복하기 블록인데요. 요거는 조건이 참이 될 때까지 반복을 하는 블록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거짓인 동안에는 계속해서 이제 내부에 포함된 블록들이 반복해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면에 보이시는 코드 블록이 고양이 스프라이트의 코드 영역에 정의가 되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이 코드가 이제 실행되고 있다라고 하면 고양이는 도구, 개 스프라이트에 닿을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이만큼 앞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강아지에 닿게 되면 고양이가 이제 더 이상 움직이는 걸 멈추고 반복이 종료되고 고양이는 헬로우라고 2초 동안 말하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뭐뭐까지 기다리기 블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뭐까지 기다리기 블록은 조건이 참이될 때까지 스프라이트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조건이 참이되면 이 까지 기다리기 블록 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블록들을 실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화면에 보이시는 코드가 고양이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 영역에 정의되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녹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해당 코드가 이제 실행되게 되는데요. 고양이는 강아지의 도구에 닿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리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강아지가 이제 계속 움직이다가 고양이에 닿게 되면 그러면 이제 고양이는 야옹이라고 소리를 재생하고 180도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50만큼 움직이게 됩니다. 다음으로 멈추기 블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래치에서는 여러분이 여러 스프라이트를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여러 스프라이트에서 여러 개의 스크립트를 동시에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고양이 스프라이트도 이용하고 강아지 스프라이트도 이용할 때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각각의 스프라이트에 2개의 스크립트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2개의 스크립트 모두 녹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실행이 되고요. 고양이는 강아지에 닿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강아지에 닿게 되면 180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해서 50만큼 움직이게 되고요. 강아지는 마우스 포인터 위치로 계속해서 무한 반복적으로 이제 이동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고양이에 닿으면 잡았다라고 2초 동안 말하게 되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멈추기 블록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개가 이제 스크립트가 실행되고 있을 때 멈출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실행되고 있는 스크립트를 멈출 수가 있는데요. 총 세 가지 옵션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멈추기 모드는 이제 현재 실행되고 있는 모든 스크립트의 실행을 멈추는 거고요. 멈추기 이 스크립트라고 하면 요거는 이제 현재 실행된 멈추기 블록이 포함되어 있는 스크립트의 실행만 멈추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멈추기 이 스프라이트에 있는 다른 스크립트를 실행하게 되면 해당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 영역에서 현재 실행된 멈추기 블록이 포함되어 있는 스크립트를 제외한 다른 모든 스크립트를 멈추게 됩니다. 보통 여러분은 이제 멈추기 모드를 실행하거나 멈추기 이 스크립트 정도를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복제하기 블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제하기 블록을 이용하여 지정한 스프라이트의 복제본, 임시 사본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드랍다운 메뉴에서 여러분이 복제하고 싶은 스프라이트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은 현재 코드가 정의되어 있는 스프라이트고요. 또는 다른 스프라이트도 이제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현재 만약에 강아지랑 고양이 스프라이트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고양이 스프라이트의 코드 영역에서는 나 자신을 복제하거나 도구 스프라이트를 복제할 수가 있는 거죠. 복제본의 초기 위치는 원래 스프라이트의 위치와 같습니다. 그래서 복제본은 움직여야만 복제본과 원래 스프라이트를 모두 확인할 수가 있고요. 복제본은 프로젝트가 실행되는 동안에만 존재하고 프로젝트를 종료하고 다시 이제 실행하게 되거나 여러분이 재접속을 하게 되면 복제본은 사라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복제되었을 때 블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스프라이트를 복제했을 때
이 복제본이 무언가를 이제 할 수 있게끔 명령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복제되었을 때 블록을 이용해서 스프라이트가 복제되었을 때 복제본이 실행할 일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복제되었을 때 100만큼 앞으로 움직이고 헬로우를 2초 동안 말하고 1초 기다리기 하고 그 다음에 이 복제본을 삭제하기, 이런 이제 코드 블록을 실행하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복제본을 생성할 때마다 복제본이 이제 앞으로 100만큼 움직이고 헬로우라고 2초 동안 얘기하고 잠깐 기다렸다가 사라지는 과정이 반복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이 복제본 삭제하기 블록은 현재 선택된 복제본을 삭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모든 복제본은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는 자동으로 삭제가 됩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제어 블록에서 제공하는 블록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복제하기 블록을 이용해서 간단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제하기 블록을 이용해서 복제본을 생성을 하고 여러분이 무대에서 복제본을 마우스 버튼으로 클릭을 하게 되면 복제본을 삭제하는 게임을 개발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제본을 계속해서 생성을 할 건데 일정 개수, 복제본이 이제 예를 들어서 10개를 초과하게 되면 게임을 종료하도록 게임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복제본을 생성을 해야 되는데요. 복제본을 생성할 때 이제 복제본의 숫자를 이제 제어해야 되기 때문에 복제본 수라는 이름의 변수를 생성해서 복제본의 수를 저장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녹색 깃발을 클릭하면 프로그램이 시작되게 하고요. 처음에는 먼저 5개의 복제본을 미리 생성해 놓고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본 스프라이트는 저희가 이제 클릭할 수 없도록 숨기기를 해서 감춰 놓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녹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스프라이트의 크기를 50%로 정해서 조금 이제 작게 만들고요. 원본 스프라이트는 숨기고요. 그 다음에 복제본의 수는 처음에 0으로 세팅을 하고요. 다음 과정을 5번 반복해서 복제본을 5개를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나 자신을 복제하고 복제본 수를 1만큼 바꾸는 과정을 5번 반복해서 복제본 5개를 만들고요. 다음으로 복제본이 이제 복제되어 가지고 생성이 됐을 때 이제 복제본은 기본적으로 현재 스프라이트가 이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복제본도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복제본이 복제되었을 때 먼저 보이기를 실행해서 화면에 보이게 해야 됩니다. 복제본의 크기도 원본 스프라이트의 크기랑 동일하게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작은 이제 복제본이 생성이 되죠. 그 다음에 복제본은 이제 같은 위치에 있으면은 뭐 게임이 쉬우니까 2초마다 복제본이 랜덤 위치로, 무작위 위치로 이동할 수 있게끔 이 과정을 무한 반복하게끔 이제 설정을 할 예정이고요. 다음으로 여러분이 이제 복제본을 마우스 버튼으로 클릭을 했을 때 복제본이 먼저 이제 야옹 소리를 이제 재생해서 야옹 소리를 재생하고 그래픽 효과를 적용한 다음에 삭제를 해볼 예정입니다. 다양한 그래픽 효과를 이제 적용할 수 있는데 이번 실습에서는 색깔 효과를 이용해 가지고 색깔을 바꾸다가 이제 사라지게 할 거고요. 복제본이 이제 삭제하기 전에 복제본 수를 -1만큼 바꾸기를 해서 복제본이 이제 1개 감소됐은 거를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5초마다 새로운 복제본을 계속해서 이제 생성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다음 화면에 보이신 것처럼 무한 반복하기 블록을 만들 건데요. 5초 기다리고 나 자신을 복제하는 거죠. 복제할 때마다 복제본의 수를 1씩 증가시켜서 복제본의 숫자를 증가를 시키고요. 다음으로 복제본의 수가 10개 이상 초과를 하게 되면 실행 중인 모든 스크립트를 멈추고 게임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즉 여러분이 클릭을 해서 복제본을 제거하는 속도보다 뭐 5초마다 이제 복제본이 이제 생성이 되는데요. 그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하면 이제 게임을 종료하는 거죠. 그래서 복제본의 수가 이제 10보다 크다면 이때 멈추기 모두, 그러니까 모든 스크립트를 종료해서 게임을 종료시키도록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어 블록에서 제공하는 복제본 만들기를 이용해서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거는 제어 블록에서 복제본을 계속 이제 생성을 해서 그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클릭을 하면 이제 복제본이 이제 사라지는 그런 이제 게임이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벤트 블록에서 제공하는 녹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게임이 이제 시작되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너무 크잖아요. 스프라이트가 너무 크기 때문에 클릭하기가 너무 쉬워서 크기를 조금 줄일게요. 크기를 저희가 60% 정도로, 아니 50%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0% 정도로 크기를 줄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 스프라이트가 복제본을 계속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클릭하면 저희가 이제 없어지고 하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원본 스프라이트는 저희가 사용을 하지 않고 복제본만 클릭하는 거기 때문에 원본 스프라이트를 숨기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게임이 시작하면 이제 원본 스프라이트는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복제본을 만들어야 되는데 복제본의 개수를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변수 만들기를 이용해서 복제본 수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복제본 수라고 변수를 하나 만들 거고요. 이거는 모든 스프라이트에서 사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복제본 스프라이트는 하나밖에 없어서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모든 스프라이트에서 사용하도록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이 이제 녹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시작이 되잖아요. 이때는 복제본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 나의 변수를 0으로 정하기 요걸 갖고 와서 복제본 수 변수가 0으로 정하게 하는 거죠. 무대 상단에 보면은 복제본 수가 0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게임을 시작했을 때 먼저 복제본을 5개 만들고 이제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무한반복하기 블럭 대신에 저희가 이제 10번 반복하기 블록을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5개만 먼저 만들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5개 복제본을 만들게요. 그래서 복제본 만들려면 제어 블록에서 나 자신 복제하기. 현재 고양이 스프라이트를 복제하는 거죠. 고양이 스프라이트밖에 없어서 지금 나 자신 복제하기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복제본을 만들 때마다 복제본 숫자를 하나씩 늘려야 되겠죠. 그래서 복제본 나의 변수 1 바꾸기 가져와서 복제본 수를 1만큼 바꾸기를 하면 복제본이 이제 1 증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복제본이 생성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건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복제본이 생성이 됐을 때 코드를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제본이 복제되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스프라이트가 안 보이잖아요. 복제본도 생성이 되면 복제본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먼저 보이기를 저희가 먼저 할 거고요. 복제본이 보여야겠죠. 그 다음에 복제본이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같은 위치에만 계속 있어요. 같은 위치에만 계속 있기 때문에 복제본은 계속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한반복하기 블록을 가져와서 저희가 복제본은 계속 무작위 위치에 나타나게 하는 거죠. 무작위 위치에 계속 나타나게 하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이제 클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복제본이 같은 위치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어 블록에서 한 2초 정도 같은 위치에 머물러 있으면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이제 복제본을 5개 이제 복제본이 이제 생성될 때마다 보이고 이제 무작위 위치로 이제 이동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하고 싶은 거는 복제본이 클릭이 되면 이 복제본을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현하려면은 저희가 이벤트에서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를 이용하면 됩니다. 복제본이긴 한데 어쨌든 스프라이트예요. 그래서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요거를 이용하면 복제본이 클릭했을 때 저희가 뭐 하고 싶은 거를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프라이트가 클릭됐을 때 저희가 이제 고양이잖아요. 야옹 소리를 재생하는 거죠. 클릭했을 때 야옹 하고 이제 고양이가 한번 울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고양이가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는 효과를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한 20번 정도 효과를 적용하는데 고양이 색깔을 막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형태에서 색깔 효과를 바꾸기를 가져와서 10만큼 바꾸기를 20번 하는 거죠. 저희가 예전에 형태 블록을 공부할 때 색깔 효과는 0부터 200까지 뭐 적용할 수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색깔 효과를 10씩 바꾸면서 20번 반복하면 색깔 효과가 0부터 200까지 적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야옹하고 색깔 효과 입힌 다음에 복제본이 사라져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사라지기 전에 먼저 복제본을 -1만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1 해서 복제본을 개수를 이제 감소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복제본 삭제하기를 이용해서 복제본을 없애는 거죠. 그래서 제어에서 복제본 삭제하기 블록을 가져와서 복제본을 없애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까지만 일단 구현을 해보고 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리고 이제 복제본이 5개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클릭을 하면 복제본이 효과가 적용되고 없어져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클릭을 하면 복제본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복제본 숫자가 안 줄어드네요. 왜냐면은 저희가 여기서 나의 변수를 1만큼 감소하게 했으니까죠. 그래서 복제본 수를 감소하게끔 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저희가 5개만 있고, 그 다음에 생성이 안 됩니다. 저희가 아직 생성하는 코드는 안 짰기 때문에, 클릭하면은 감소하기만 하고, 복제본은 더 이상 생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복제본을 생성을 해야 돼요. 복제본 생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제본을 생성하기 위해서, 다음 코드를 반복하는 거죠. 무한반복하기를 이용해서, 저희가 복제본이 이제 계속 만들어내야겠죠. 무한반복하기로. 그래서 제어 블록에서 나 자신 복제하기를 이용해서 복제본을 계속 만듭니다. 복제할 때마다 복제본의 수를 1 증가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나의 변수를 1만큼 바꾸기를 가져와서 복제본 수를 1만큼 바꾸기. 복제본을 증가를 시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빨리 복제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한 5초 정도 기다렸다가 복제본을 만들게끔 할게요. 그래서 1초 기다리기 가져와서 5초마다 나 자신을 이제 복제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복제본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생성이 됩니다. 복제본이 클릭하면 없어졌고 이제 5초가 지나면 하나가 더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한번 기다려 보죠. 그런데 이제 이 생성이 안 되는 건 저희가 이제 무한반복하기가 실행이 안 되니까 생성이 안 되겠죠. 사실은 이제 이 코드를 저희가 위쪽에다가 갖다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녹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복제본 5개 만들고 그 다음에 복제본을 계속해서 만들어야 되니까 이 밑에다가 이제 붙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녹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고양이의 크기를 감소시키고 숨긴 다음에 복제본 0으로 세팅하고 복제본 5개 만들고 그 다음에 5초 지날 때마다 복제본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다시 이제 게임을 실행해 보면은 고양이가 이제 없어지고 한 5초 지나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그런데 이제 저희가 요거를 고양이가 복제본이 10개가 될 때까지만 진행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요 무한반복하기에서 복제본이 늘어날 때마다 저희가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복제본이 늘어날 때마다 검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집어넣어도 되고요. 이 만약이라는 블록을 복제본 만든 다음에 집어넣어도 되는데 그 위에 만들어도 됩니다. 어쨌든 만약에 복제본의 수가 이제 10개가 넘어갔다면 요걸 검사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직 저희가 안 배웠지만 연산 블록에서 개수를 비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복제본의 수가 10개보다 크다면 복제본의 수를 가져와야겠죠. 여기는. 그래서 변수에서 복제본의 수가 10개보다 크다면 11개 이상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그만하려면은 지금 무한반복하기가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하려면은 모두 멈추기를 가져오면 되겠죠. 이렇게 모두 멈추기를 실행하면 자 이제 게임이 종료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하면은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복제본을 이용해서 복제본 클릭하는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본 거죠.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클릭하면은 고양이를 저희가 이제 빠르게 이제 없앨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제가 이제 자꾸 이제 고양이를 못 맞춘다. 그러면 이제 고양이가 점점 개수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랜덤 위치에 계속 나오고 5초마다 하나씩 늘어나는 거죠. 요게 이제 10개가 되면은 게임이 종료가 11개가 되면 이제 게임이 종료가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무한반복하기 안에 보면 만약 복제본 수가 10개보다 크다면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1개가 되면 끝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이제 클릭을 못 하고 있다라고 하면 복제본은 계속 늘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기다려 보죠. 복제본이 5초마다 생성되는 거는 좀 너무 늦게 생성되는 걸 수도 있는데 일단은 한번 봅시다. 10개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11개가 되면서 게임이 이제 종료가 될 겁니다. 11개가 되니까 이제 게임이 종료되고 복제본은 다 사라지는 거죠. 그 복제본은 이제 프로젝트가 이제 종료가 되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좀 응용해가지고 굉장히 재미있게 또 복제본 클릭하는 게임을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복제본이 생성되는 속도도 더 빠르게 하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한번 여러분이 응용을 해가지고 더 재미있게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